축구의 역사에는 한 선수가 클럽 그 자체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말디니의 AC 밀란과 토티의 AS 로마처럼 선수의 이름이 곧 클럽의 정체성이 되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리오넬 메시와 바르셀로나가 있으며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클럽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클럽은 그 선수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축구계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의 충격적인 이별은 사실 1년 전인 2020년 여름에 이미 시작된 비극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모든 균열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은 2020년 8월 리스본에서 열린 챔스 8강전으로 상대는 미넨이었으며 결과는 2대8로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주장이었던 메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고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는데 팀이 더 이상 유럽의 정상 레벨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처참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열흘 뒤에 메시는 구단에 팩스 한 장을 보내는데 단순한 팩스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스페인의 내용 증명 우편인 브로팩스였습니다. 우편의 내용은 간단했는데 나는 팀을 떠나겠다는 내용으로 클럽의 상징이자 역사가 스스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그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당시 회장이었던 바르토메우와의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메시는 수년간 바르토메우 보드진의 무능한 구단 운영과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것에 깊은 환멸감을 느끼고 있었고 브로팩스는 그 환멸의 최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을 원치 않았던 메시가 잔류를 선택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둘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였으며 이 사건의 이면에는 바르셀로나라는 제국을 뿌리부터 썩게 만든 바르토메우 시대의 재앙적인 재정 운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17년으로 네이마르가 2억 유로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남기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면서부터였는데 바르셀로나는 이 돈으로 팀을 재건하는 대신에 패닉에 빠진 채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덴벨레, 쿠티뉴, 그리즈만 이 3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만 무려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썼으나 이들은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모두 실패한 영입으로 기록되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바르토메우 보드진은 기존 선수들에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상식적인 연봉을 안겨주며 구단의 주급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연봉 총액은 구단 전체 수입의 100%를 넘어서는 파산 직전의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가을 메시의 브로팩스 사태와 회원들의 불신임 투표 압박 끝에 바르토메우 회장은 결국 불명예스럽게 사임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이미 1조가 넘는 막대한 빚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주급폭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최악의 회장이 떠난 바르셀로나에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고 2021년 3월 클럽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회장 선거가 열리면서 과거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후안 라포르타가 새로운 바르셀로나 회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펩 과르디올라를 감독으로 선임하고 메시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인물로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그의 핵심 선거 공약은 단 하나였는데 회장이 되면 메시는 무조건 바르셀로나에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와의 깊은 유대감을 과시하며 자신이 메시를 잔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팬들에게 각인시켰죠. 결국 라포르타는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당선되면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환호했고 바르토메우 시대의 악몽이 끝나고 클럽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으며 메시의 잔류는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마침내 메시와 라포르타의 재계약 협상이 시작되었고 6월 30일부로 메시의 계약은 만료되면서 그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바르셀로나 소속이 아닌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지만 모두가 그의 재계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메시는 클럽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는데 그는 파산 직전의 구단 재정 상황을 돕기 위해서 기존 연봉의 50%를 삭감하는 파격적인 조건에 동의하였죠. 양측은 5년의 새로운 계약 기간에 합의하였고 메시와 라포르타 회장은 함께 웃으며 악수했고 구두 합의는 그렇게 끝이 났죠. 그렇게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하고 휴가를 즐기던 메시가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기에 팬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클럽의 상징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 모든 희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와 후안 라포르타의 악수장면과 50% 연봉 삭감이라는 위대한 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진짜 적의 크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적은 바르토메우가 남긴 단순한 빚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스페인 라리가가 정해놓은 셀러리 캡이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의 벽이었습니다. UEFA의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사후에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라면 라리가의 셀러리 캡은 사전 허가제에 가까운데 구단의 총 수입에 비례하여 선수단에 지출할 수 있는 연봉 총액의 상한선이 미리 정해지고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구단은
새로운 선수를 아예 등록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제도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는데 바르토메우 시대 말기에 바르셀로나의 연봉 총액은 구단 전체 수입의 110%에 달했는데, 즉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선수 연봉으로 주고도 모자라 빚을 내서 월급을 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으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면서 구단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경기장 입장권 수입이 증발해버렸죠.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의 50% 연봉 삭감마저 무의미해지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새로운 계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셀러리 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라리가 규정상 셀러리 캡을 초과한 구단은 선수를 팔아 돈을 벌어도 그 돈의 4분의 1만 새로운 선수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데, 즉 메시의 50% 삭감된 연봉을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그 연봉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른 선수들을 팔아서 벌어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라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은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바로 사모펀드 CVC와의 중개권 장기 계약으로 이 계약을 맺으면 당장 거액의 자금을 받아 메시를 등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라포르타 회장은 구단의 미래 중개권 수입을 50년간 헐값에 넘기는 이 계약을 구단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며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라포르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메시를 살리기 위해 구단의 미래를 팔 것인지 아니면 구단의 미래를 위해 메시를 포기할 것인지였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구단의 미래를 위해 메시를 포기하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2021년 8월 메시는 자신의 21년 바르셀로나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캄프누의 기자회견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고, 기자회견장에 모인 동료들과 관계자들은 기립박수로 그의 슬픔을 위로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고, 결국 이별의 원인은 그의 마음도 구단의 의지도 아니었으며 과거의 경영 실패가 만들어낸 냉정한 시스템의 벽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르셀로나를 떠난 메시는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기다리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2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파리에서의 인연은 결코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의 중심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와는 달리 그는 거대한 슈퍼스타 군단의 일원이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가장 큰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며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메시는 축구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꿈을 이루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을 우승으로 이끌며 마침내 축구의 신으로 등극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유럽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하고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축구 문화를 개척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결국 21년의 동행은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는데,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에야 비로소 월드컵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었고,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떠나보낸 뒤에야 비로소 재정재건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이별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21년간 이어진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동행의 끝은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의 이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